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이고요. 2022년 5월 7일 지금 시각 오후 7시 6분이네요. 자, 이번 시간에도 삼성전자 얘기를 또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반도체 관련주들 뭐 국내 국외 해가지고 대략적인 내용으로 해서 좀 주가 흐름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은 자, 먼저 국내 쪽, 뭐 두 군데만 보면 되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인데요. 아, 참 좀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네요.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죠?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됐죠. SK 하이닉스도 뭐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지금 이래요. 흐름이 이렇고, 자, 그 다음에 해외로 가볼까요? 뭐 주로 미국을 많이 봐야겠죠. 미국 쪽으로 가보면은 자,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6개 기업 준비해 봤는데요. 다 안 좋습니다. 인텔, 뭐 AMD, 엔비디아, 퀄컴,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6개인데 다 안 좋죠? 다 이래요. 쭉쭉 뭐 다 이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실적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 그 보면은 뭐 삼성전자도 77조 원 매출 찍었죠. 그 다 양호해요. 비교적 다 잘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대부분이 다 양호합니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요. 2분기 매출 전망치 가이던스가 1분기 1분기하고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근데 주가는 왜 다 이러냐 이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거시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시경제 지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거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 있어 갖고 주가 흐름상 가장 중요한데, 이 거시경제가 지금 주가를 못 오르게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다. 그런 형국이다. 지금 이건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호실적이 나오고 호재가 나와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 탄력성에는 크게 탄력을 주지 못한다. 이 거시경제가 찍어 누르고 있어 갖고, 그래서 주가의 큰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시경제는 뭘까요?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 장난 아니잖아요. 뭐 뻑하면 뭐 10년 만에 최고다, 20년 만에 최고다 막 이러고 앉았고, 그다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안 끝났잖아요. 지금 안 끝났죠. 중국 봉쇄에 들어갔잖아요. 봉쇄 들어간 지 꽤 됐잖아요. 그리고 5월 4일날 현지 시간으로 미 연준에서 빅스텝 밟았죠. 금리 인상했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망 이슈, 공급망 병목 현상, 그것도 지금 그렇고 다 안 좋아요. 거시경제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거시경제 이런 게 주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요, 그 개별 기업이 뭐 호실적을 낸다거나 뭔가 뭐 대형 수주를 하고 그 흔한 말로 호재를 터트려도 반짝 상승에 그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런 형국이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절망해야 되냐, 아니면 다 내다 팔아야 되냐,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근데 항상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어떻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그 희망적인, 신락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려본다면, 일단은요, 그 DDR5가 이 서버에 들어가는 DDR5 모듈에 그 요거에 대한 수요 증대가 3분기부터 기대가 된다, 뭐 요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요 얘기는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 보다 더 큰 거,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희망적인 메시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목숨 걸고 해준다면 좀 희망적인 얘기가 되지 않겠냐. 이게 그게 왜 그렇게 되면은, 요게 약발만 잘 먹히면 중국에서의 IT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즉 개선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이 주가를 보면은요, 이
미국보다는 이 중국 IT 수요에 사실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아요, 중국. 그래서 중국이 더 중요한 겁니다. 중국의 IT 수요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해준다는 거는 뭐예요? 예를 들면 돈 풀고 재정정책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금리 낮추고 통화정책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준율 떨어뜨리고, 물론 뭐 일각에서는 지준율 떨어뜨리는 거 약발 잘 안 먹힐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도움이 전혀 안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경기 부양해 줄 거냐, 이게 좀 관건인데,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시 주석이 천명을 하긴 했어요, 지난달에. 요 기사 잠깐 읽어볼게요. 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이 커지자, 그죠? 시 주석은 최근 수차례 경기 띄우기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 이거 중앙정치국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이죠. 4월 29일날 시 주석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건 계속 유지하겠대요. 경제도 안정시킨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도 안정시키겠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밝혔다. 경제발전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 고용, 물가 안정 어려움이 커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코로나 방역을 풀지 않는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거 코로나 방역, 이거 봉쇄, 도시 봉쇄 얘기하는 거예요. 봉쇄를 완벽하게 100% 완전히 다 풀지 않고서 이 통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한다? 아마 어느 정도 제약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좀 저는 다만 좀 아쉬워요. 이걸 완전히 봉쇄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제로 코로나 정책 그것 때문에 안 풀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면서 올해 10월까지 당대회 열리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마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 안 할 거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그러려면 봉쇄와도 연결이 되겠죠. 정치국은 감세 등 재정 부양책 시행과 금리 인하, 이거 통화정책이죠. 완화적 통화정책 등 다양한 통화수단 활용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게 올해 성장률이 목표치가 5.5%거든요. 근데 일각에서 뭐 피치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거 하향 조정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나름 좀 물론 제약이 따르는데, 봉쇄 안 풀고 하려니까 제약이 따르긴 하지만 나름 좀 희망적으로 기대를 걸어보는 거는, 중국이 뭐야,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독재 체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막말로 다 니네가 자본주의를 하든 뭐 사회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난 상관없다. 그냥 먹고 살게만 해다오.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게만 해다오. 그거예요. 그걸 알고 있죠. 시진핑도 그렇고 지도층도. 그래서 아마 이거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도 목표 성장률 맞추려고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할 겁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경기 부양할 거다. 예? 물론 제약에 따르겠지만 그거의 근거예요. 제가 여기에 나름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보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내용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자면요, 현지 시간 5월 4일날 빅스텝 밟았죠, 미 연준이. 예,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게 미국 FOMC 회의가 올해 총 5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파월이 공언을 했습니다. 뭐냐, 6월달하고 7월달에 0.5%포인트씩 2번 금리 인상하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남은 그 3번, 9월, 11월, 12월 3번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요. 이때는 각각 0.25%포인트씩 3번 연속으로 올릴 거다 이랬는데, 두 가지예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거는, 물론 악재죠. 엄청난 악재긴 한데, 하나는 미국발 긴축이 막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예상보다 강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총 5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연속으로 올릴 거다. 이게 이제 시장의 그 예상치고 지배적인 의견인데, 막상 5번 연속으로 다 안 올릴 수도 있다. 어쩌면. 예, 그거 하나. 어쩌면이에요. 물론 어쩌면.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5번 다 올리기는 올리지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처음에는 충격받고 쇼크를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 약간 적응을 하잖아요. 익숙해지면서 좀 무덤덤해지는 게, 좀 무뎌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글쎄요, 뭐 한 7월달 좀 지나고 나면은 시장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이게 좀 이제 익숙해지고 뭐 기정사실화 되면서 이 빅스텝 뭐 이거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뭐 뭐랄까 바꿔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좀 희망도 가져보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 대략 중국이랑, 그래서 제가 보기에 관건은 그거 같아요. 핵심은 중국에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물론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눈을 얘기합니다. 뭐 너무 또 과도하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 위안화 환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는 악영향도 끼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얼마나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느냐와 미국에서 얼마나 고강도로다가 긴축에 나서느냐, 긴축을 시행하느냐, 이 둘의 어떻게 보면 싸움이고 충돌이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주가도 그 흐름대로 갈 것이다 아마. 예, 그게 좀 핵심 관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중국을 당분간 좀 보자. 우리가 중국을 보자. 그리고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진핑 형아가 어떻게 하든 요거 안 먹기 위해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도 경기 부양에 부작용이야 뭐 나거나 말거나 경기 부양에 나설 확률이 제가 보기엔 매우 높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자 이거예요. 사실은 제가 좀 오늘 힘드네요. 그 어떻게든 좀 희망의 메시지를 저 나름대로 드리고 싶어갖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쥐어 짜고 있네요. 지금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짜다 보니까 저도 좀 힘들긴 하네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를 지금 못 오르게 위해서 찍어 누르고 있다고, 거시경제가.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삼성전자 그 주가 추이를 좀 보시려면 모니터링 해야죠. 근데 요거를 보시라는 거야. 당분간 뭐냐면 거시경제 관련해서 특히 경기 선행 지표가 있는데, 경기 선행 지표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당분간 관찰하셔라. 그래갖고 요 제조업 지수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조업 지수가 점점 좋아지고 잘 나오면은 삼성전자 주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안 좋아지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잠깐 읽어볼게요. 4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가 55.4로 나왔는데요. 이게 아쉽게도 역대 최저치입니다. 3월 달에는 57.1. 요거는 물론 시장 예상치 57.6을 크게 밑돌았어요. 4월 달 치가 밑돌면서 지난 2020년 9월 달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역대 최저치. 안타깝습니다. 이 영향도 큽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못 가는 이유에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보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 제조업 지수하고요, 미국의 정책금리 있잖아요. 정책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근데 지금 뭐 거의 다 올리는 분위기잖아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고 있고, 요것도 좀 안타까운데, 참고로 계속 올리면 고강도로 정책금리를 쓰면은요,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ISM 제조업 지수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 주들의 주가에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당분간 요것도 좀 계속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 주가 움직임을 좀 보려면. 아셨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좀 저도 참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기도 좀 괜히 제가 막 죄송스럽고 괜히 저 때문에 안 가는 것 같고 주가가. 근데 어떻게든 좀 그래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셨으면 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저력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또 국내 대표 기업인데 좀 힘들 좀 내시고요. 좀 우리가 좀 더 믿고 기다려 보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